네, 자, 관세직이시고요. 5분 발표는 아동수당 미지급편, 또 경험과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발표 준비되는 대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5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제시문 내용을 읽고 전문성과 적극성이라는 공식 가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시문 내용에서 담당 공무원이 관련된 지침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B씨에게 잘못 안내했다는 점에서 담당 업무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전문성이라는 공직 가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저 또한 관세지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조금이나마 키우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직업전문학교에서 무역과 물류관리에 대해 NCS 교육을 이수하였고 또한 국제무역사 1급 자격증과 ERP 물류관리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수출입의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수출입 계약, 수출 대금 결제, 또 해상항공 운송 관리나 보세구역 관리와 같이 다양한 무역과 물류 쪽에 대해서 이론적인 공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이 추후에 관세지 업무에 있어서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세청 내에서도 늘 전문적이고 새로운 기술들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위험 화물을 대상으로 AI 전자통관을 확대하거나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선별 모델을 일반 화물에서 특성 화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관련 지자체가 소급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저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지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적극성이라는 공직 가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저 또한 적극성을 실천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한문화진흥협회라는 문화진흥협회에서 대외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홍보부였으나 여러 가지 행사를 의전하며 대사님들을 직접 의전하기도 하고 또한 대사님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통역하는 등 홍보부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적극 행정 사례를 펼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 증명서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조금 더 쉽게 제도 개선을 한다거나 또한 한 현직자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불공정 거래 무역들을 적발하여 70억 가량의 관세를 추징하셨다는 인터뷰 또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극 행정이나 적극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면 형평성의 가치와도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제시문에서 보면 B씨에게 소급 지급을 한 경우 다른 지급을 받지 못한 분들 또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시문 내용은 담당 공무원이 지침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잘못 안내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늘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규정이 업데이트된 점을 미리 늘 숙지하고 또한 관련된 사례 등을 미리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늘 적극 행정은 적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근거 아래서 법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적극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처럼 추후에 입직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점들을 늘 염두에 두고 늘 조금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또한 늘 전문성을 더 많이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분 25초 하셨고요. 네. 자, 여기 아까 적극 행정을 법 안에서 해야 한다고 하셨었나요? 네, 맞습니다. 법이 미비해서 적극 행정을 하는 게 아닐까요?
법대로 네. 하면 그냥 적극 행정이 아니고 법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규정대로? 맞습니다. 법이 관련된 규정 내에서만 생각을 하고 어, 하다 보니 소극 행정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네네. 적극 행정은 특혜 소지가 있으니 법 네. 안에서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법 안에서 못하니까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지금 제가 질문을 반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 미처 숙지하지 못해서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오늘 면접이 끝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일이 생긴 원인은 아까 뭐 잘 얘기하셨고요. 예. 아까 여기 지침이 소급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을 들어 지급하지 않는 게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맞습니다. 지급 규정이 없더라도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이 제시문 내용에서는 우선 담당 공무원이 지침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공무원 과실한 건 오케이. 네네. 제 질문은 네. 그러니까 소급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없지만 지급하지 그래도 근거 규정이 없어도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네, 없지만 이 부분에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적인 사항에 있어서 과실이기 때문에 특수한 예외의 사정이라고 생각하여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공직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러겠지만 돈이 나가는 건 근거를 따고 딴다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근거 규정 따고 나가야 되는 거라 그냥 개인이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줘야지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지자체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뭐 일단 가정상으로 이렇게 지급할 수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뭐 잘못한 건 죄송한 일인데 그걸 지급하는 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뭐 그렇게 뭐 당연히 지급해야죠. 이런 분들에게는. 근데 근거 규정이 없으니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본인 담당 요거 지급 담당 공무원이라면 요거 뭐 몰랐던 공무원보다는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네. 지급 담당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우선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혹은 다른 방면으로 이 BC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른 규정을 뭐라고요?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우선 다른 방법으로 BC를 지원할 수 있는 급여 등의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돌려보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규정이 없음을 들어서 지급을 할 수 없는 점을 다시 한번 B씨에게 설명드리고 네. 그와 동시에 저희가 다른 혜택이나 그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 같습니다. 특혜를 좋아하시네요. 아닙니다. 안 되면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다가? 네, 우선 다른 사례가 있었던지 관련된 선례 등을 찾아보거나 혹은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볼 것 같습니다. 없다고 칠게요. 그냥 뭐 너무 네. 이렇게 자꾸 가정을 자꾸 하려고 하시니까 네. 뭐 지금 지급해야 되는데 관련된 규정이 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 우선 상사분께 이런 규정을 조금 더 업데이트하여서 새롭게 좀 개정할 수 있는지 건의를 드릴 것 같습니다. 성사님이 규정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좀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담당하는 뭐 부처에다가 좀 문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게 지급 규정상에 좀 없는 근거 규정이 없는데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담당 부서에 좀 연락해서 예 네. 상위 부서나 담당 부서 이건 지자체니까 뭐 중앙 부처가 되겠죠. 아마도 아동수당이니까 뭐 보건복지부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같이 담당 부처의 이러한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담당 부처의 이러한 경우라면
물어보고 네, 물어보고 근데 그쪽에서도 좀 지급 근거도 없으니까 자기들도 근거 규정을 좀 업데이트는 자기들도 이런 경우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규정 개선을 좀 건의를 네, 해야겠죠. 규정 개선을 건의할 것 같습니다. 뭐 지침이 바뀌면 다시 불러가지고 네, 드리면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지침 바뀌거나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위에서도 이런 경우도 없고 이것 때문에 당장에 지침 변경하기 좀 어렵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경험과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관세직 지원하신 이유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제가 관세직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우선 대학 시절 국제경영학을 전공하면서 무역과 국제물류에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출입 통관에 대해 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이 관세직 업무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또한 관세직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서 준법 정신과 같은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제 성격과 잘 맞을 것 같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세직 공무원으로서 입직을 하게 된다면 관세 국경의 수호자로서 위해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휴, 뭐, 막힘이 없이 얘기하시네. 뭐 희망 업무로 관세 국경 감식과라고 쓰셨는데 통관국에 네, 뭐 맞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네, 관세 국경 감식과에서는 우선 수출입 통관 절차의 기획과 운영, 그리고 해상 항공 운송 관리, 또 보세구역 관리, 그리고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절차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뭐 이쪽을 희망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관심 가지신 네, 이유는? 저는 앞서 말씀드린 수출입 통관 절차와 관련하여서 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경험, 이론적인 지식을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세 국경 감식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관련된 개념이나 용어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 노력 중에 뭐 아까 뭐 발표 때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셔서 뭐 같은 얘기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 외에 뭐 도움이 될 만한 경험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그 외에 저는 관세직 공무원으로서 체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다른 경험이 거는요? 있습니다. 네, 다른 거는요? 다른 거는 아무래도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 새로운 업무를 접하고 새로운 곳에서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응력을 키운 경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말레이시아라는 국가로 6개월간 체류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이처럼 한국과 문화와 종교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현지 친구들과 소통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도 아무래도 적응력을 키웠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 경험은 따로 있으신 건 아니시고 네, 따로 크게 있진 않습니다. 뭐 삶에서 뭐 힘들었던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제가 힘들었던 일이라고 하면 저는 대학교를 국제학부로 진학을 하였는데 국제학부는 모든 것이 영어로 다 진행된 학부이다 보니 아무래도 처음에 학과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학부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빠르게 학과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적응을 하였습니다. 뭐 영어로 하는 과인지 모르고 가신 건 아니실 것 네, 같은데. 알고 갔지만 실제로 수업이 모두 다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 그 점이 매우 어려웠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모든 수업을 녹음을 한 뒤에 복습을 따로 하면서 한 적도 있고 또한 그때 당시에 영어가 많이 부족했지만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교수님께 여러 번 찾아가서 학습 질문을 하거나 또 조금 더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외국인 친구들과 기숙사 방을 같이 쓰는 등 여러 방법으로
학과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 관세 업무 정책 중에 뭐 관심 있게 보신 것 등에서 뭐 알고 있는 것, 관심 있는 것, 그리고 뭐 나아가서 좀 제한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것, 개선 방안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본 관세청 정책 중 가장 관심 있게 본 것은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 현재 베트남,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와 이렇게 4개의 국가와 개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다 보면 이전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종이로 된 서류를 직접 관세 당국에 제출했어야 하는데 전자로 제출하다 보니 물류 비용이 대폭 절감이 되고 또한 더욱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져서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청이 늘 앞장서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고 큰 감명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점과 관련하여서는 갈수록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이 확대되면서 해외 직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해외 직구 되팔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절하기 위해서 관련된 상습적으로 이 악용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처벌을 강화하거나 또 예를 들어 개인통관 고유번호 발급하는 홈페이지에 이러한 되팔이는 불법이라는 배너사항을 조금 더 크게 띄워서 이런 되팔이가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홍보를 확대해 나가는 쪽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1인당 뭐 면세 한도는 아십니까? 네, $800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뭐 최근에 저기 뭐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 해외 직구 물품 금지. 뭐 뉴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뭐 어떤 게 쟁점 사항이었고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같이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정부에서는 해외 직구 부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장난감과 같은 어린이 제품이나 또 국민들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전기 매트와 같은 물품에 있어서 KC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으나 판매가 아니고 직구를 금지하려고 했으나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KC 인증 외에도 다른 뭐 미국이나 유럽 인증을 허용하지 않는지 또 갑자기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직구를 금지하다 보면 소비자 선택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어린이 제품이나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들은 물론 케이스 인증만 강요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관련된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세청은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정부 입장이고. 네, 관세청 내에서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이러한 조금 건강과 관련하여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하여서 국내 반입이 조금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학용품, 뭐 장난감, 화장품 기획적으로 해서 품질 검사 주기적으로 하고 위에 물품들은 차단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죠. 네, 네, 알고 있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조금 같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말 못하신 얘기 마무리 말로 들었겠습니다. 네, 제가 관세직 공무원으로서 입직을 하게 된다면 늘 동료와 소통을 하고 또한 선배님들의 업무적 지식과 노하우들을 빠르게 익혀 관세 국경의 수호자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소감은요? 20분 했어요.
소감 뭐 다 아직- 얘기할 건 다 했어요? 네, 경험 과제는 그래도 얼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아까 좀, 좀 어설프게 알아서 어설프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설프게 되치기 당합니다, 그죠? 네, 법 안에서 뭐 취지는 알겠는데 네, 법 안에서만 하니 그게 좀 어려우니 기존의 법들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니까 하는 취지니까 조금 적절하지 않고요. 담당 이거 그 청년 뭐죠? 청년 취업 지원금 편 봤어요? 강의 네, 들었어요? 네, 줘야 들었어요. 될 거 하니까 어떻게 하죠? 확인할 거 확인하고 나중에 제도 개선하는 거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럼 똑같은 상황이에요. 줘야 될 거니까 제도 개선 해야죠. 네, 그뭐 어려운 얘기라고 연락해가지고 관련된 부처에다가 담당이 연락해서 좀 유권 해석해달라 해도 되냐? 안 된다 그러면 뭐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달라라고 그 제도 개선 건의하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다 차정 설명 충분히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좀 할 수 없는 거 좀 양해를 해달라고 그죠? 네. 도계자 머리부터 일단 받고 죄송합니다. 죄송들을 이렇게 안 하시나? 하시고 건의를 드렸으나 좀 빠르게 될 것 같지가 않다. 뭐 다른 지원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알려드리긴 하겠는데 다른 지원 방안 알아보겠다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회피기동이에요. 회피기동. 상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랑 똑같은 얘기예요. 뭐 그건 나중에 이제 최후에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급하게 그러면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데가 어디예요? 고충 민원 해결하는데 민원의 끝판왕 어디로 가요? 국민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데가 어디냐고. 모르겠어요. 국민권익위원회. 거기 문제에 나와 있는 A위원회예요. 거기가 제 신문들을 이렇게 잘 안 보세요. 제 신문 장악을 꼭 하십시오. 상황과 5분 발표도. 네, 그러니까 도출만 해놓고 그냥 버리지 말라고 계속 노래를 불러서 네, 내가 담당자라면 이런 거 나오면 내가 담당자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반드시 나옵니다. 안 좋은 사례 나오면 니라면 어떡할래? 그리고 속주문이에요. 네, 알아서 그냥 얘기하는 게 낫죠. 네, 최초부터. 예, 그죠? 네, 잘 확인하셔서 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거라서 그냥 나온 거니까요. 그거는 뭐 나중에 준비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에피소드로 그러니까 상황 과제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사례가 나오면 네. 그죠? 마치 상황 과제처럼 돼버리는 거니까 그죠? 이거 똑같이 상황 과제죠, 뭐 이게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점 좀 보시고 경험 과제는 뭐 그냥 무난한데 뭐 이렇게 들은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무난하기는 하셨어요. 전적으로 무난하긴 하셨는데 그냥 좀 조금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외운 얘기와 외우지 않은 얘기의 차이가 너무 크네요. 머신처럼 인공지능처럼 그저 아무 감정 기복이 없이 톤의 변화 없이 쫙 얘기하시는 거는 뭐 별로 정감 안 가고요. 잘 외웠네.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조금 편안하게 좀 대화하듯이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앞에 5분 발표에서 다 써먹어 버렸을 때 보니까 저 경험 과제에서 도리어 할 말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 없으니까 뭐 영어학부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러잖아요. 뭐 그런 것도 그렇게 썩 경험 과제에서 포인트를 따야 되는데 5분 발표는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착한 면접위원은 5분 발표에서 했으니까 체크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관세행정 관련된 것도 뭐 할 얘기가 좀 다른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지 말고 본인이 조금 연관성이 있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게 뭐가 됐건 간에 본인 자 전자교환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네. 실물을 모르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시잖아. 수출입 회사를 다녀보거나 하다못해 동네 오파상이라도 되면 이게 얼마나 간편해지는지를 이해하는데 그런 게 좀 없으시니까 그죠? 아무튼 KC 인증은 좀 잘 확인하시고요. 어디 뭐 대부분 뭐 비슷하게 뭐 얘기는 하셨는데 요즘 그래도 그 관세청이 핫 이슈가 돼버렸잖아요. 네. 더 중요한 건 여기에 관세청 대응이에요. 그죠? 네. 관세청 늘 주기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안전성 검사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나쁜 이유 중에 하나는 관세청 엿먹이는 건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관세청 공무원들은 부들부들할 얘기예요.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지금 아무리 알리와 태무가 미워도 그렇지. 이거 관세청을 욕먹여 이런 거예요. 이해했죠? 개념이 늘 하고 있고 줄 막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런 논란이 되게 적은 나라이기도 해요. 근데 중국이 워낙 저가 공세로 이게 개인으로 들어오다 보니 이제 유통이 많아지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직구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위험물품 같은 경우는 뭐 관세청이 주문은 이거 어디서부터는 관세청이 주문은 아니기는 하지만 관계기관과 협조해가지고 뭐 그런 좀 위해성이 높은 물건들은 직구하는 물건들에도 수시로 좀 검사를 해서 그죠? 예, 좀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 외에는 뭐 특별한 방법은 없어 보이기는 해요. 금지할 수는 없으니까. 시당초가. KC 이거 인증 안 받아도 금지하면 우리 무역보복 당해요. 이거 무역보복 당할 일이라고. 야, 간땡이들도 참 크시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자원 담당 공무원이나 관세청 공무원이 모를까요? 이거를? 몰랐을까요? 알고. 그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나도 욕 먹지만 누군가가 더 큰 욕을 먹으라는 빅엿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담당들이 그래 한번 당해봐라. 니들도 한번.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질문?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정리할게요. 네, 가져가시고. 5분 발표 상황 과제는 특히 공무원 안 좋은 사례 나왔을 때는 좀 특히 좀 유의해서 보세요. 안 좋은 사례 나오면 공무원 안 좋은 사례 나오면 항상 상황형처럼 니라면 어떡할래? 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너라면. 그러니까 반드시 질문 나올 거라고 생각하셔서 아예 발표하실 때 아예 그냥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 그냥 아예 하시는 것도 상황형처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똑바로 좀 잘 보셔야 돼요. 그 제시문도 5분 발표도 역시 상황 과제만큼은 아니기는 한데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5분 정도 브레이크 하겠습니다.